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컨덕팅 스피어의 두 가지를 해봤죠. 그라운드 컨덕팅 스피어에서 그린 함수 끄집어내 봤고, 그 다음에 차지드 인슐레이티드 컨덕팅 스피어 문제를 풀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그린 함수의 노멀 컴포넌트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해봤고, 그리고 책에 보면 또 그 바로 다음 섹션이 point charge near a conducting sphere at fixed potential이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은 charged insulated conducting sphere 우리가 푼 문제랑 정확하게 같은 문제예요. 그건 이제 말로만 하고 지나가겠는데, 이게 라지 Q가 이게 대전돼 있고 외부에 이게 Q가 있는 문제와 라지 Q는 없는데 여기에 이게 전위가 이렇게 걸려 있는 문제는, 이게 겉보긴 달라 보여도 이게 사실은 동일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여기 이제 전위 V로 보통 이렇게 바닥에서 올려놓는데, 올려놓으면은 외부 전하가 없다면 이 표면의 전위가 V일 거 아니에요, V. 근데 여기도 외부 전하가 없다면 라지 Q가 있으면 이 표면의 전하가 V0라고 하면 그게 4파이 입실론 제로 반지름이 A라고 하면 A분의 Q일 거 아니에요. 이 반지름 A에서의 포텐셜 V0로 한다면 그 값이 이 값이기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이거 사실 같은 문제예요. 근데 상황은 전혀 다르죠. 이거는 배터리를 사용해서 전위를 끌어올려서 어떤 일정한 전위에다 만들어 놓고 시작하는 거고, 대전된 문제, 이 문제는 바닥이랑 아무 전선도 없고 배터리도 없으니까 겉보기엔 달라 보이지만 실제로는 수학적으로 동일하다. 게다가 도체 공이기 때문에 전체가 등전이고 똑같은 특징을 다 만족해요. 그래서 이 Q에 대응하는 V0를 찾아내기만 하면 똑같은 거니까 굳이 하진 않겠어요. 그래서 그건 스킵하고 그 다음 내용을 해보죠. 자, 컨덕팅 스피어인데 이번엔 유니폼 이필드 안에 놓인 컨덕팅 스피어 문제. 이거 학부 때도 하던 거죠. 학부 때에 그 베이시스 펑션으로 익스펜전 해가지고 하는 걸 했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이미지 포텐셜 하는 단원이니까 이미지 포텐셜 메소드로 이걸 할 수가 있어요. 그 전략을 한번 생각해 보죠. 컨덕팅 스피어가 있는데 반지름 A 컨덕팅 스피어가 있는데 얘가 유니폼 이필드에 놓였다. 유니폼 이필드를 만들어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양쪽에 평행판을 이렇게 놓는 방법이 있을 테고요. 또 다른 신박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냐면, 이걸 축이라고 하면은, 이걸 Z축이라고 합시다. Z축이라고 하면은 여기 무한대 거리에다가 마이너스 Q를 놓는 거예요. 이쪽에 무한대 거리에다가 플러스 Q를 놓죠. 이 마이너스 무한대 거리고 플러스 무한대 거리에다가 이 방향이 Z 방향이라고 하고, 무한대에다가 라지 Q 큰 전하 굉장히 커야 되겠지. 무한대 거리에 놓여 있는데 뭔가 느껴지려면 좀 애초에 말이 안 돼요. 전하량도 무한대여야 될 거야. 무한대에 놓이려면. 그런데 우리 경험상 그렇게 무한대까지 안 가도 여기 점전하로부터의 전기장은 사방팔방으로 날아가는데, 이 도체구가 충분히 저 거리에 비해서 충분히 작으면 거의 이 부분에서 유니폼한 필드가 날아올 거라는 느낌이 들죠. 근데 왜 그러면 하나만 두지 두 개 뒀냐? 두 개 두는 게 좀 더 낫겠지. 좌우 대칭이니까, 그죠? 하나 둬도 대충 하나 둬도 돼요. 근데 하나 둬서 풀면 뭔가 좀 마음에 길티함이 남잖아. 얼마나 도대체 멀어야 되냐. 근데 좌우 이렇게 돼 있으면 충분히 멀지 않아도 생각보다 쉽게 캔슬 아웃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저쪽으로 전기장 밀고 쟤는 저쪽으로 전기장 땡기고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로컬하게는 여기서 자기 전기장이 여기서 나가서 저기로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부분에서는 대충 이렇게 평행 이런
전기장이 지나가지 않겠냐 이런 컨셉인 거죠. 이렇게 가서 이렇게 전기장 선이 가운데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은 대략 평행한 유니폼한 그래서 이 에리어에 유니폼 이 필드가 걸리게 만들 수가 있겠죠. 그죠? 정의가 필요해요. Q도 무한대로 가야 되고 거리도 무한대로 가야 돼요. 그런데 뭐 그 가정만 뭐 좀 이상하지 나머지는 충분하다. 그래서 이 위치를 무한대로 놓으면은 도대체 계산할 수가 없으니까 라지 R 그래서 마이너스 라지 R이라고 합시다. 여기는 G가 마이너스 라지 R이고 얘는 G가 플러스 라지 R이라고 할게요. 그래야지 뭐 도대체 계산이라는 걸 할 수가 있으니까. 무한대로 보낼 거지만 나중에 보내기로 하고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에 플러스 Q가 라지 Q가 있는데 마이너스 R이라는 위치에 있는데 축상에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이미지 차지가 생기겠네? 이미지 차지가 여기 어디쯤 있어야 되죠? 이거를 뭐 Q 프라임이라고 할까? Q 프라임 뭐 기호도 쓰지 맙시다. 헷갈리니까 이제 크기가 마이너스 요 반지름 A라고 하면은 R분의 A Q 이렇게 되는 이미지 차지가 이쪽에 생기면 된다. 여기 거리는 R분의 A 제곱이다. 우리가 다 이미 아니까. 또 이쪽에도 마이너스 라지 Q가 플러스 R이라는 위치에 있을 거니까 그러면 이 축상에 축이 삐뚤어졌네. 뭐 일직선이라고 하고 여기에 이미지 차지가 있어야 된다. 이미지 차지의 크기는 이거의 극성이 반대니까 플러스 반지름 라지 R분의 A 라지 Q라는 전하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까지 거리는 이쪽 거리는 얼마지? 똑같다. A제곱 얘도 A제곱 오버 R의 제곱이란 거리다. 우리가 다 알아요. 그래서 이미지 차지가 두 개 생기겠죠. 하나, 둘. 리얼 차지 두 개, 이미지 차지 두 개. 그래서 이미지 차지 하나, 둘. 그다음에 리얼 차지 하나, 둘. 그래서 토탈 전하 4개 있는 점전화 문제가 되죠. 그래서 외부에서 포텐셜 구하라 그러면 요 4개 점전화로부터의 포텐셜 구하면 끝이죠. 그래서 필드 포인트가 여기쯤에 있다. x, y, g 점 p가 여기 있다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 4파입실론제로 r분의 마이너스 q 이 거리 계산하고 여기도 요 거리 계산해서 점전화로부터 거리 점전화로부터의 거리 요 점전화로부터의 거리 그래서 요 4개의 포텐셜 합친 게 요 점에서의 스칼라 포텐셜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포텐셜 구하면 근데 이제 이걸 XY로 하면 좀 그러니까 지금 축도 있는데 축 엑시얼 시메트릭한데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잖아.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우리가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는데 게다가 또 공이니까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는 스페리칼 코디네이트를 우리가 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보다는 XYG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R 시타 파이로 쓰면 좋은데 파이를 이그노어 엑시얼 시메트리가 있으니까 파이 안 쓰는 그래서 엑시얼 시메트릭 레디얼 코디네이트로 쓰면은 얘가 원점에서부터 거리가 스몰 r이라고 하면은 q 라지 q 나누기 4파이 입실론 제로 라지 q 이거죠? 저쪽이죠? 쟤는 스몰 r 제곱 라지 r의 제곱 오케이. 그다음에 더하기 2rr 코사인 세타 제곱근 빼기 오른쪽 마이너스 q 나누기 4파 입실론 제로 얘는 r 제곱 얘는 예각이니까 빼기 2r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놈 마이너스 AQ A 라지 Q 오버 R 왼쪽에 있는 이미지 차지 여기는 오케이 뭐 입실론 제로 4파이 입실론 제로 쓰고 이거 그냥 정리된 형태로 쓸게요. R 제곱 A의 4승 라지 R의 제곱 2A 제곱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고 마지막 플러스 이미지 차지 A 라지 Q 오버 R 4파 입실론 제로로 또 나눠야 되고 얘는 분모가 뭐 거의 비슷한 형태죠. R 제곱 A의 4승 R 제곱 오케이 빼기 2A 제곱 R 오버 라지 R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세타가 어디냐면 이 전피까지의 각도죠. 폴라앵글 요 구의 중심에서 여기까지 각도 이 각도가 지금 세타가 되겠어요. 여기가 오리진이라고 하고 조금 해봐야 되겠죠? 이거 하려면 이거 하려면 이거 뭐 해야 돼? 왜 이런 팩터가 나오냐면 이제 코사인 J 정리 쓴 거죠. 해봐야 되는데 코사인 J 정리 코사인 이거죠. 뭐 A, B, C 이렇게 있을 때 A, B, C 이렇게 이 각도가 세타다. 그러면 여기서 C를 구할 때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니라 A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여기까지 없으면 피타고라스 정리인데 이거보다 조금 작죠. 2AB 코사인 세타만큼 작아지죠. 이걸 뒤집으면 이게 코사인 J 정리죠. 그래서 이걸 써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 요고리들 구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한 거예요. 근데 이쪽은 보면 요 삼각형이 다 요 먼 쪽에 있는 놈들은 그 사이각도가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사이각도 이렇게 돼서 90도보다 커지니까 이게 플러스가 된 거고요.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요 놈들은 예각이니까 마이너스 들어있고 그죠? 해봐야 될 거야. 해보시고 별로 어렵진 않죠. 해보면 되고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좀 그러니까 여기서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라지 R을 무한대로 아직 안 보냈죠. 라지 R과 라지 Q를 동시에 무한대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직 이거는 그 마치 유한한 위치에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걸 하려면 우리가 익스펜전을 또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스몰 r 나누기 라지 R을 제로로 보내는 리밋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쟤들을 이제 팩토라이즈 해서 보면은 라지 R이 분모에 있으니까 여기 코사인 세타가 있으니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형태로 익스펜전이 되겠구나. 당연히 그렇지만 R분의 1을 익스펜전 하다 보면 맨날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나오잖아. 그러니까 얘는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형태로 기본적으로 익스펜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풀기에는 베이시스 펑션으로 익스펜전을 하는 여러분 책으로는 챕터 3 이 챕터에도 좀 있는데 이 다음 챕터에 주로 나오는데 베이시스 펑션 익스펜전 하는 방법이 훨씬 더 편해요. 이건 지금 거의 억지로 하고 있는 거야. 이미지 포텐셜 메소드로 끌고 가는 바람에. 그런데 하여튼 뭐 일단 해보자고요. 안 해봤으니까 학부 때는 이런 식으로 안 하니까 해봅시다. 그래서 쟤를 이제 익스펜전 하면은 파이가 어떻게 익스펜전 되냐면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해봐야 되겠죠. 이건 해봐야 돼요. 한번 해보면 되는데 P1까지만 익스펜전 하면은 그 모노폴 항들은 다 캔슬되고요. 여기 보면은 모노폴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는데 그 모노폴이 똑같잖아요. 딱 보기에도 그래 보이죠? 리딩 오더. 그러니까 세타가 코사인 세타 기어가 없는 P1이 없는 P0 파트는 보면 똑같아요. 그래서 얘들 캔슬 되겠구나.
모노폴 항은 얘하고 얘가 또 캔슬돼요. 그래서 모노폴 항은 사라지고 리딩 오더가 P1,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에 비례하는 거게 되는데, 그래서 위에 거에서 나오는 게 Q 오버 R의 제곱 스몰 r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 라지 Q 오버 R의 제곱 A의 3승 나누기 스몰 r의 제곱 코사인 세타. 이렇게 위에 거 두 개에서 이거, 아래 거 두 개에서 이거, 이렇게 아래 거 두 개에서 이거,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묶으면 마이너스 2 라지 Q 나누기 4파 입실론 제로 R 제곱 스몰 r 나누기 A의 3승 나누기 R의 제곱 코사인 세타, 이런 꼴이 되고, 이게 이제 학부 전자기에서 하면 이게 컨스턴스 일렉트릭 필드의 크기, 이렇게 했던 거겠죠. 이렇게 생각하면 요 포텐셜은 마이너스 E0 R 빼기 A 3승 오버 R 제곱 코사인 세타 형태로 근사가 된다 이 말이죠. 오케이? 여기 분자의 1차, 분모의 2차, 이거는 둘이 관계가 있죠. 이것도 나중에 나올 개념인데 지금 미리 좀 이야기를 해놓고 간다. 학부 때 여러분들 했었으니까 그걸 조금만 이야기를 한다면, 엑셀 시메트릭한 그 문제인데, 스페리칼 코디네이트, 스페리칼 바운더리가 있는 그런 문제에서 베이시스 펑션 익스펜전 하면은 여러분들이 학부 때 했던 거지. 언더그레드 학부 전자기에서 엑시얼 시메트릭한 문제의 이 제너럴 솔루션이 이런 거였어요. AL 썼지. AL R의 L승 더하기 BL 나누기 R의 L 더하기 1승 가로 열고 닫고 PL 코사인 세타 서메이션 오버 L. 이 기억날 거예요. 여기 보면 L이 1일 때, 그러니까 P1이 지금 르장드르 폴리노미알의 첫 번째, 이게 코사인 세타잖아요. 그래서 여기 지금 P1이잖아, 얘가. 지금 P1이니까 다시 말하면 L이 1인 걸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 L이 1일 때는 R의 1승과 그 다음에 R의 2승분의 1 형태가 동시에 나타나야 되죠. A1 더하기 B1 이렇게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R의 1승, R의 마이너스 2승이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그건 당연하고요. 근데 이 중에 어느 것이 익스터널 필드 역할이냐? 첫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이 익스터널 필드고, 이걸 다시 쓴다면 마이너스 E0 R 코사인 세타인데, R 코사인 세타가 G잖아, G. R 코사인 세타. 두 번째 항은 E0 A의 3승 나누기 R 제곱 코사인 세타인데, 요거는 보면 이게 다이폴 포텐셜이에요. 분모의 제곱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분자의 P 코사인 세타가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게 지금 R 제곱분의 P 도트 R 꼴이잖아. 앞에 계속 붙고, 이게 다이폴 포텐셜이잖아요. 얘는 컨스턴스 일렉트릭 필드를 주는, Z 방향으로 컨스턴스 일렉트릭 필드를 주는 포텐셜. 그죠? 그래서 이게 익스터널 필드를 주는 거고, 얘는 뭐냐? 얘는 도체 구홍에서 유도된 다이폴 모먼트. 도체공 내부에 들어있는 이미지 차지 두 개가 다이폴을 형성해서, 그것이 외부에서 볼 때는 다이폴 포텐셜처럼 보이는, 바로 그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인듀스드 다이폴 모먼트 때문에 생기는 인듀스드 다이폴 필드, 얘는 익스터널 E 필드, 익스터널 E 필드를 주는 컨스턴트, 익스터널 E 필드를 주는 포텐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학부 때 다 했던 거죠. 당연한 이야기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뭐 induced surface charge도 계산할 수 있고 등등 뭐 똑같은 학부 때 했던 계산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고요. 오케이. 내가 지금 노트 순서대로 안 하다 보니까 근데 이 문제도 지금까지 해온 패턴대로 이 문제도 그린하우스 메소드로 해볼 수 있겠죠. 약간 많이 달라지지 않았죠? 그린하우스 메소드로 이 문제를 다시 해보면 어떻게 되겠나? 그린함수를 써서 이 문제를 다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나? 내가 거기다 해놨지? 여기 있네. 이거를 이제 관점을 바꿔서 봐야 되겠죠. 그린함수 하려면 얘는 그린함수가 필요해. 어떤 그린함수? 우리는 이미 알아. 스페리컬 바운더리니까 바뀌지 않았으니까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는 좀 복잡하죠. a 오버 x 프라임 나누기 x 벡터 빼기 a의 제곱 오버 x 프라임의 제곱 x 프라임 벡터 크기 gd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스페리컬 바운더리 그라운드 돼 있는 스페리컬 바운더리에 딱 맞다. 그거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아웃사이드 프로블럼을 푸는 거니까 이 아웃사이드에 지금 주어진 전화가 지금 두 개죠. 라지 Q 플러스 Q 하나하고 마이너스 Q 하나 있죠. 플러스 Q를 G 이퀄 마이너스 R에다 놓았고 마이너스 Q를 G 이퀄 플러스 R에다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화죠. 이거를 우리가 전화 밀도로 바꿔야 되죠. 전화 밀도로 바꾼다. 전화 밀도 함수 로 x를 쓴다면 요 두 개를 써야 되죠. 요 안에 있는 이미지 차지는 쓰면 안 돼요. 그거는 여기에 요 그린 함수가 알아서 해줄 거야. 잘 알고 있죠. 리얼 차지만 써야 되니까 리얼 차지를 가지고 이 첫 번째 라지 Q가 어디에 있다? G가 마이너스 R에 있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 근데 이렇게 쓰면 1차원 델타 함수 같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면 곤란하고 3차원 델타 함수 써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바로 틀려요. 적분하면 1차원 델타 함수를 3차원 적분하면 아무것도 안 나와. 제로 나오겠지. 제로 나오나? 제로 안 나오고 이상하게 나오겠네. 내가 말을 잘못했어요. 쏘리. 하여튼 3차원 델타 함수 써야 돼요. 그래서 G가 더하기 R이다. 그렇게만 쓰면 곤란하고 여기 X 벡터 더하기 라지 R G 이렇게 써야 되겠죠. X 벡터가 마이너스 라지 R G일 때 0이 되는 델타 함수 이렇게 써야 될 거고 두 번째 이 음전화에 해당하는 건 마이너스 라지 Q 델타 함수 X 벡터 빼기 라지 R G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리얼 차지 두 개, 외부에 있는 리얼 차지 두 개에 대한 그걸 이제 전화 밀도로 쓴 거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제 풀기만 하면 되죠. 그다음 풀어볼까? 포텐셜은 이게 디리클렛 그린이니까 뭐 일단 쓰고 시작할게요. 입선 0분의 1 적분 로 G x d 3승 x 프라임 그죠? 가로 열고 컴마 가로 빼기 4파이분의 1 O 인테그럴 서피스에서 이건 볼륨에서 이건 파이 x 프라임 이건 굳이 헷갈릴까봐 라운드 GD 라운드 N 프라임 dA 프라임 이렇게 적분해야 되죠. 근데 이 경우에 포텐셜이 주어져 있냐 생각을 잠깐 해봐야 되죠. 이 서피스 포텐셜이 존재하냐. 요 파트는 알고요. 점전화 4개로 나오겠지. 요거 점전화 하나 있고 2개 있는데 그린 함수가 2개니까 2 곱하기 2는 4. 4항 나올 거야. 앞에 했던 거 4항 나올 거야. 이거 하면 네 개의 포인트 차지에 대응하는 2개는 리얼, 2개는 이미지너리 점전화 포텐셜 나올 테니까 이건 안 쓸게요. 앞에 많이 썼으니까. 근데 얘가 추가한 게 있냐 없냐 이것만 생각해 봐야 되는데 포텐셜에 대해서 아무 조건이 없었어. 좀 전에 그 문제 보면은 그 컨덕팅 스피어가 컨스턴트 유니폼 일렉트릭 필드 안에 놓였다 그 말만 있었지 이 컨덕팅 스피어의 전위가 0이라든지 그라운드 돼 있다든지 뭐 그런 말은 없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우리가 유추해야죠. 문제
문제를 괜히 어렵게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문제 걔가 포텐셜이 걸려야 될 이유는 없어요. 그죠? 누가 거기다가 전선 연결한 그림도 안 그렸으니까. 그리고 보면 좌우 대칭이거든. 마이너스 Q가 플러스 Q가 있고 마이너스 Q가 있는데 한 사이에 있어. 그러면은 여기서부터는 양의 전위를 줄 거고 얘는 음의 전위를 주려고 하는 놈인데 한 가운데 대칭점에 있기 때문에 얘는 당연히 이 한 가운데 기준으로 하면은 영전위일 거다. 그게 상식적인데 문제 이게 크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쪽으로 좀 가까이 가면은 양전하가 더 가깝고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은 음전하가 가까우니까 혹시 왼쪽은 양의 전위가 되고 오른쪽은 음의 전위가 되지 않을까. 이게 약간 고민할 수 있는데 그때도 우리는 간단히 우리 마음속으로 정리할 수 있죠. 도체공인데 뭐. 그리고 얘는 거리가 크다 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얘는 되게 작아요. 저기서 되게 멀어. 그러면 한 점인데 좌우 대칭점이 있으니까 당연히 영전이겠지. 그래서 이게 이 영전이라 우리가 지금 한참 생각해야 돼. 그냥 마구 쓸 수는 없죠. 영전이라고 생각. 이거 0이니까 두 번 장이 필요 없네. 그냥 끝이에요. 그린함수 메소드 쓰면 그냥 끝난다. 물론 이제 누가 그린함수 줘야지 하겠죠. 제가 우려삼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 그린함수 이거 외워야 되냐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시험에 그린함수 문제를 내면 그린함수를 줄 거야. 그래서 뭐 플레인 바운더리 같이 너 제일 쉬운 거 이거 빼고 이거 좀 외우기 귀찮잖아. 이걸 유도하는 거는 내가 보기엔 뭐 꼭 할 필요는 없다. 왜냐면 그 바운더리 몇 개 없으니까요. 스페리컬 바운더리, 뭐 실린드리컬 바운더리, 뭐 렉탱귤러, 뭐 등등 몇 가지 없어요. 플레인 바운더리 등 한 서너 가지. 그래서 굳이 뭐 있는데 뭐 그러라고 잭슨 있는 거 아니겠어? 그거 필요하면 잭슨 꺼내보라고. 근데 노테이션이 공부 안 하고 보면 노테이션이 안 들어와 눈에. 그래서 공부를 해야지 나중에라도 여러분들 꺼내볼 수 있는 여러분의 자료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목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는 컨덕팅 스피어라고만 했는데 우리가 이게 그라운드 된 거랑 똑같은 효과다라는 걸 우리가 한참 생각해서 얘가 영전이라는 걸 생각해서 여기다 0을 넣고 그러면 똑같이 된다. 오케이. 계산 안 해도 되겠다. 그죠. 오케이. move on. next problem을 해보기 전에 넥스트 프로블럼 하기 전에 책에 이제 그린함수 스페리컬 바운더리에 대한 그린함수만 한 섹션이 있는데 제가 그걸 앞에서 미리 소개를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서머라이즈 좀 할게요. 그린함수 책에 한 섹션 있으니까 어떻게 한 거냐. 바운더리가 스페리컬 바운더리고 점이 두 개가 그린함수는 두 개의 함수로 되는 거니까 x 포인트와 x 포인트라는 게 있고 x 프라임 포인트가 있다. x 프라임 포인트 이 두 가지가 필요하고요. 이걸 보통 x 포인트를 우리가 필드 포인트라고 하고요. x 프라임 포인트를 소스 포인트 라고 우리가 하죠. 그래서 이거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래서 그린함수를 x와 x 프라임의 함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얘가 만족해야 될 미분 방정식은 델 프라임의 제곱 g x 프라임이 마이너스 4파이 델타 x 빼기 x 프라임이라는 미분 방정식을 만족하는 거고요. 이 미분 방정식의 해가 일반 해가 x 프라임 하면 이 포인트 소스 때문에 오는 포인트 차지 때문에 오는 포텐셜에서 4파 입실론제로 뺀 나머지 더하기 어떤 함수 x 프라임. 근데 요 뒤에 있는 저 어떤 함수는 뭐냐? 라플라시안이 0인 함수죠. 이런 걸 만족하는 솔루션이 G인 거죠. 이 솔루션이 G예요. 그러니까 이 미분 방정식은 이 프라임 코디네이트에 대한 라플라시안이니까 이 두 번째 코디네이트에 대한 라플라시안이에요. 그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게
그린 함수가 대칭이기 때문에 이게 언프라임드 코디네이트에 대해서 똑같은 걸 만족할 거예요. 그래서 이게 프라임 뭐 눈에 너무 뭐 좌표가 두 개, 이게 상당히 대학원에서 처음 느끼는 당황스러움이거든. 좌표가 두 개인 함수를 뭐 미분한다고 어떻게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라플라시안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나머지 코디네이트 상수로 놓고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것도 첫 번째 항은 점전화형과 포텐셜에다가 4파 입시론 제로분의 Q만 딱 빼면 되니까 뭐 외울 것도 없고, 두 번째 호모지니어스한 어떤 게 나오는데 얘가 이제 핵심이죠. 얘가 경계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얘가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죠? 근데 이제 우리의 해가 그 앞에도 썼지만 x 빼기 x 프라임 분의 1 빼기 a 오버 x 프라임 나누기 x 벡터 빼기 a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x 프라임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f가 얘인 거죠. 근데 요 그린 함수는 모든 조건에 다 만족하는 게 요 스페리컬 바운더리일 때만 만족하는 거죠. 다른 경계에서 이거 쓰면 안 돼요. 요건 스페리컬 바운더리 반지름 A인 스피어. 반지름 A인 스피어가 있고 요 바깥쪽에서 근데 지금 꼭 바깥쪽일 필요도 없다. 나중 문제 보면 안쪽도 돼요. 이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다 되는 솔루션이거든 이게. 그래서 인사이드도 되고 아웃사이드 and outside에 대해서 필드 포인트가 인사이드여도 되고 아웃사이드 스피어의 안쪽에 들어가 있어도 되고 바깥쪽에 들어가 있어도 돼요. 둘 다 이게 성립해요. 이거 우리 유도를 여러 가지 방법을 했으니까 잘 알고요. 그리고 여기 이런 문제들이 흔히 엑시얼 시메트릭 문제로 엑시얼 시메트릭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요 x와 x 프라임 사이의 각도 코사인 감마로 우리가 표현해놔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이제 x의 제곱, x 프라임의 제곱, 2xx 프라임 코사인 감마 마이너스 2분의 1승 첫 번째 항이 이렇게 되고 빼기 요거 두 번째 밑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보통 책에는 그렇게 써 있죠. x 프라임의 제곱 처음엔 눈에 잘 안 들어오겠지만 a 제곱 빼기 2xx 프라임 코사인 감마 마이너스 2분의 1승 두 번째 항이 이렇게 되죠. 그래서 요 x 벡터와 x 프라임 벡터 요거 3차원의 벡터에 모든 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벡터의 길이 x와 두 번째 벡터의 길이 x 프라임과 두 개의 사이 각도 감마 그것만 필요한 거예요. 정보가. 그러니까 생각보다 정보가 많이 필요하진 않죠.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험악해 보여도 실제로는 이게 아주 간단하다 이 말이에요. 스페리컬 시메트릭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x 프라임 그다음에 감마 이거 세 개의 독립 변수를 갖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라플라시안도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거지. 생각보다 3차원 3개씩 하는 건 아니니까. 좋아요. 그리고 저 그린 함수에서 우리가 요 바운더리 컨디션이 그라운드 포텐셜인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갔는데 바운더리에 포텐셜이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그린 함수의 노멀 컴포넌트가 필요했어요. 서피스 텀이 필요했으니까. 그래서 그때는 이제 라운드 G, 라운드 N 프라임 요 계산이 필요한데 요 라운드 N 프라임이란 게 요 스페리컬 코디네이트고 이게 노멀 프라임 서피스의 노멀한 프라임 코디네이트 기준으로 말하는 거니까 얘가 뭐냐면 x 프라임 방향 이게 소스 코디네이트는 x 프라임 벡터니까 x 프라임 벡터 요 스피어의 바깥쪽 이걸 노멀 벡터 방향이라고 우리가 아웃사이드 솔루션이라면 이것도 이야기를 해야 되겠구나. 만약 아웃사이드라면 아웃사이드 솔루션을 위해서는 다시 말해 x 프라임이 a보다 클 때는 노멀 벡터 방향이 노멀 n 프라임 방향이 x 프라임 방향인 거니까 그때는 요 라운드 n 프라임이 라운드 x 프라임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그런데 인사이드 프로블럼일 수도 있거든. 인사이드 프로블럼이라면
다시 말하면 x 프라임이 a보다 작을 때 그때는 노멀 벡터 방향이 만약 내가 인사이드가 필드 뭐 소스 필드든 인사이드 문제라면 이게 이제 n 프라임 방향이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라운드 n 프라임 방향이라는 게 마이너스 라운드 x 프라임이 돼야 돼요. 주의해야 되죠. 인사이드 프로블럼에서는 라운드 n이 부호가 반대예요. 근데 우리는 앞에서 이 라운드 n을 한 번 했거든. 한 번 했죠? 차지드 컨덕팅 스피어 밖에 점전화 있을 때 우리가 라운드 n 항이 필요해서 이 계산을 했다고. 그랬는데 그거 할 때는 아웃사이드 프로블럼이어서 우리가 위에 걸 썼어. 근데 인사이드 문제라면 여기 그렇게 구해놓은 함수, 이 함수 꼴은 똑같은데 앞에 마이너스 붙여야 돼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그걸 약간 주의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답도 우리가 구해놨죠? 답도 구해놨 그 답을 여기다 쓰면 마이너스 x제곱 빼기 a제곱이 분자고 오케이 a 가로 열고 x제곱 책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제가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2ax 코사인 감마의 2분의 1승 2분의 3승 이렇게 되고 인사이드 문제라면 이게 플러스로 바뀌겠죠. 나머지 똑같고 a 가로 열고 플러스로 바뀌어요. 잠깐만. 그렇죠. 플러스로 바뀌겠죠. 근데 플러스로 바뀐다기보다는 이게 x 제곱 빼기 a죠. x가 a보다 크기 때문에 그걸 마이너스 이렇게 쓴 건데 여기는 이제 a의 제곱 빼기 x의 제곱 이렇게 써버리면 이걸 그냥 마이너스 남겨놔도 되겠어요. 책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을 거야 아마. a가 x보다 더 크니까 더 큰 걸 여기다 쓰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은 표현이에요. 됐죠? 노멀 벡터 방향이 바뀐다. 인사이드에서 노멀 프라임 벡터라는 게 마이너스 x 프라임 방향이니까. 응? 아시겠죠? 왜 갑자기 이렇게 되나요? 왜냐면 라운드 n 프라임이란 연산은 편미분이잖아요. 이게 뭐냐면 편미분의 정의 n 프라임 방향과 그레디언트 프라임이죠. 그레디언트 프라임을 프로젝션 한 건데 이게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바뀔 수밖에. n 프라임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바뀐 거지. 당연하죠. 좌변은 똑같아도 우변은 달라. n 프라임 방향이라는 게 다른 방향이라서 그런 거예요. 같은 방향이 아니라서. 오케이. 요게 좀 이따 필요해요. 이 다음 example 하기 위해서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다 좀 썼고요. 요 그린함수의 노멀 컴포넌트 미분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구할 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지난 시간인가 했었는데 이거 구하는 걸 제가 아주 상세히 해줬잖아. 근데 그거 할 수는 있어야 될 거예요. 외울 필요는 없어요. 할 수 있으면 된다. 자, 마지막 그 스페리컬 바운더리에 대해서 마지막 example를 해볼까요? 시간이 좀 없으니까 빨리 할게요. 자, 마지막 example은 반구 두 개가 쪼개져 있는 거예요. 북반구와 남반구가 쪼개져 있어. 북반구는 플러스 V라는 전위, 남반구는 마이너스 V. 책에 있는 제목으로는 Conducting Sphere with 다른 포텐셜에 놓여 있는 방구들로 된 컨덕팅 스피어. 북방구와 남방구가 다른 전위에 놓인 도체공인데 약간 갈라져 있어야 되겠지. 하나로 이어져 있으면 다른 전위가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약간 사이에 틈이 있다고 생각하고 합리적이겠죠. 도체면 등전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북방구 도체 하나와 남방구 도체 하나가 있어서 각각 다른 전위에 연결돼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겠네. 배터리가 이렇게 연결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일종의 축전기 같은 거죠. 배터리 이렇게 연결하면 이렇게 되잖아요. 자, 이 문제예요. 이 문제의 포텐셜 구해봐라. 근데 이 문제는 오케이, 뭐 좋아요. 안쪽 바깥쪽, 아웃사이드. 잠깐만, 이거 인사이드 해도 되는데 아웃사이드 할게요. 인사이드 하면 너무 재미없으니까. 인사이드는 답이 뭘까요? 인사이드 포텐셜. 마이너스 뭐? 마이너스는 좋아. 인사이드 말하는 거야,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솔루션은 좀 복잡한데 인사이드 솔루션은 되게 쉬울 거야. 나도 계산 안 해봤는데 답이 뻔할 것 같아. 뭘까요? 답이. 인사이드는 콘스턴트 일렉트릭 필드가 걸릴 것 같은데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 생각에 안 해봤어. 근데 그래서 너무 쉬울 테니 아웃사이드 문제를 풀어야 되겠죠? 그래서 아웃사이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그린하우스 메소드에서 그린하우스 메소드를 일단 써보면 적분 로 G D3승 X 프라임 빼기 4파이분의 0분의 1을 앞에다 쓰고요. 빼기 4파이분의 1 적분 파이 X 프라임에 대해서 그다음에 라운드 N 프라임 DA 프라임 서피스 볼륨. 그런데 이건 지금 디리클렛 그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경우에는 바깥쪽에 소스가 없죠? 전하가 없어요. 점전하가 없으니까 로가 제로네? 소스 없으니까. 그죠? 경계 조건에 포텐셜만 있잖아. 얘만 존재하죠. 얘가 플러스 V거나 마이너스 V거나 이런 거죠. 북반구일 때. 다시 말하면 뭐 이걸 Z축을 이쪽으로 잡으면 이 문제 이때는 이쪽을 Z축이라고 잡으면 세타가 뭐 0도에서 90도 사이에서는 플러스 V 세타 뭐 그렇지 세타든 세타 프라임이든 그다음에 이건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 2분의 파이에서 파이까지는 마이너스 V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요 적분을 해야 되죠. 얘는 라운드 N 프라임을 우리가 근데 앞에 구해놨다. 그 구해놨죠. A x의 제곱 A래 A가 아니고 A 제곱분의 1이죠. 아니 A분의 1이죠. x의 제곱 빼기 A 제곱 마이너스가 어디 있었을 텐데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나도 몰라. 한 페이지만 넘어가면 나도 기억 못해. 마이너스 있었죠. 그죠? 마이너스 있어야지. A x의 제곱 A 제곱 빼기 2A x 코사인 감마의 2분의 3승 얘죠? 라운드 N 프라임이 아웃사이드라면 그래서 이걸 쓰고 여기 DA 프라임 면적소 이걸 뭘 써야 돼? A 제곱 사인 세타 프라임 D 세타 프라임 D 파이 프라임이죠? 이걸 쓰고 파이는 여기 없고 이거 코사인 세타 코사인 감마 어떻게 쓸 거냐? 이것도 또 문제인데 잠깐만 현재 위치로 돌아와서 노트 왔다 갔다 보니까 나도 정신이 없네. 자, 이제 이거 적분인데 파이 적분은 뭐 2파이로 튀어나오게 되겠지요. 얘가 이제 일종의 다이폴이잖아요. 북쪽이 플러스 남쪽이 마이너스니까 일종의 다이폴이 돼서 위쪽으로 이렇게 일렉트릭 필드 나가서 아래쪽으로 돌아오는 거대한 다이폴처럼 보일 테니까 요 북쪽 Z축과 예를 들어서 뭐
X축과는 전기장이든 포텐셜이든 많이 다르죠. 그래서 위치별로 시메트리가 없어요. 이게 파이 방향으로만 시메트리가 있지. 파이 방향은 중요하지 않은데 북쪽이냐 동쪽이냐 뭐 스페리컬하게는 많이 다르죠.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특정한 일반적인 모든 방향에 대해서 유적분을 할 수는 없는데 특정한 어떤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적분을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북반구 남반구 문제는 여기 지금 세타 프라임에 대한 여기 세타 프라임에 대한 적분인데 이거를 우리가 얘를 d 뮤 이렇게 바꿔서 뮤는 코사인 세타 프라임 이게 마이너스 d 뮤가 되겠죠. 이렇게 치환해서 쓰면은 이 적분은 우리가 일단 써볼게요. 그러면 V가 앞으로 빠지고 여기 4파이 앞으로 빠지고 마이너스 5 여기 마이너스 5 이 마이너스 5랑 서로 곱해서 양수로 만들어 버리고요. 그러면 0부터 2파이 d 파이 프라임 적분 나중에 하기로 하고 안쪽에서 세타 방향 적분을 하는데 북반구 0에서 1 북반구에서는 d뮤 d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라고 쓸게요. 내 노트대로 가야 되겠다. 북반구에서는 이 북반구죠. 세타 프라임이 0에서 2분의 파이 사이 0이 1에 해당하고 2분의 파이가 0에 해당하니까 그 다음에 남반구에서는 마이너스 1 제로 d 코사인 세타 프라임 적분을 두 개 구간으로 쪼개고 그다음에 뒤에는 요걸 그대로 쓴다. 근데 여기에 a 제곱이 있었기 때문에 분모의 a랑 약분해서 a가 분자로 가고 x의 제곱 빼기 a 제곱 오고 분모의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빼기 2ax 코사인 감마 이분의 3성 이 적분을 하면 되죠. 근데 이게 제가 앞에서 잠깐 말했지만 이 코사인 감마가 그다지 간단하지 않거든요. 이게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프라임 더하기인가 빼기인가 내가 기억이 안 나. 사인 세타 프라임 그다음에 코사인 파이 빼기 파이 프라임인가 뭐 이런 거죠. 더하기 빼기 정도 하나씩 틀렸을 것 같은데 여기 이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내가 헷갈리는데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 내가 모르겠어. 하여튼 이건 뭐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것들이 이제 복합적인 함수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쉽게 적분이 안 돼요. 이 적분이 쉽게 적분이 안 돼. 임의의 방향으로 이게 쉽게 적분이 안 된다고. 이거 임의 방향으로 쉽게 적분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잘 안 되죠. 그다음 파이 프라임도 요 안에 들어 있어서 쉽게 안 빠져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얘가 이제 축대칭이기 때문에 파이 방향은 상관이 없다는 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파이 방향은 적분하면 겉보기에는 이게 험악해 보이지만 적분이 쉽게 다 나올 거고 결국 요거 이 포텐셜이 eventually 포텐셜이 거리 x와 거리 x죠. 거리 필드 포인트의 거리 x와 그 다음에 세타와 요것만 남을 거란 말이에요. 파이는 의존성이 없어져야 되니까 파이 프라임 적분은 쉽게 뭐 겉보기 쉽지 않지만 결국은 이 적분이 쉽게 끝나야 될 거다.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세타 방향은 겉보기도 좀 험악해 보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다 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이제 리미팅한 경우에 대해서만 우리가 이제 해보는데 첫 번째 z-axis, g-axis 방향에서는 어떻게 되겠냐? g-axis 방향은 이제 세타가 0도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코사인 감마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될 거고 바로 아주 쉽게 가죠. 그러면 이 적분이 코사인 감마 코사인 세타 프라임 돼버렸으니까 이제 이 적분을 할 수가 있고 해야 되겠지. 이 적분을 해봅시다. 오케이, 다음 페이지에 해봅시다. 여기 공간이 좀 없으니까 이거 내가 어디다 했냐.
오케이. 해봅시다. 자, 아까 했던 적분 중에서 이제 0에서 1, d 코사인 세타 프라임, a x의 제곱 빼기 a 제곱 나누기 a x가 먼저인데 x의 제곱 a 제곱 빼기 2ax 코사인 감마였는데 감마 2분의 3승이었는데 이게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 된 거니까 코사인 감마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이니까 그 이야기를 앞에 썼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적분인데 이 적분 뭐 별로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이거 어떤 꼴이냐면 a 더하기 b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을 x에 대해서 적분한 거, 뭐 이런 꼴이잖아. 뭐 이런 꼴이죠. 0에서 1까지 이런 적분이니까 이런 꼴이니까 여기서 a가 지금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역할이고 b가 마이너스 2ax. 오 뭐야 다 사라졌네. 마이너스 2ax. 그다음에 저기서 코사인 세타 프라임을 여기 x가 코사인 세타 프라임인 상황이니까. 근데 이 적분인데 이 적분은 보기에도 그냥 a 더하기 b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라는 걸 미분해서 얻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한 번 나오니까 그 분모에 쓰고, 이걸 미분하면 b도 밑에 써야 되니까 여기다 밑에 쓰고 이렇게 하면 될 거라. 그죠? 맞죠? 이거 이제 적분했고, 그러면 0에서 1 사이에서 정적분 하면 되니까, 그러면은 이 값은 1일 때는 b분의 마이너스 2 한 다음에 1일 때는 a 더하기 b 루트 분의 1, 0일 때는 빼기 a 분의 1, 루트 a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그렇죠? 그러면 a 더하기 b의 루트, a 더하기 b가 뭐냐면 x의 제곱 a 제곱 빼기 2ax인데 이거의 루트니까 이거는 x 빼기 a의 절대값. 그 다음에 a의 제곱근, 이거는 뭐냐면 x 제곱 더하기 a 제곱의 절대값. 이건 더 이상 추격이 안 되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있고 b가 마이너스 2ax니까 ax 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가로 열고 닫고 루트 x 빼기 a 절대값 분의 1 이렇게 되고 빼기 이거는 x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의 1 이렇게 되겠네. 맞게 썼나? 오케이. 맞게 썼나요? 그렇죠?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계산한 거 요만큼 계산한 거죠. 요만큼 계산했죠. 분자가 지금 적분과 상관없으니까, 분자가 적분 밖에 있어도 되니까 요것만 계산한 거니까 요걸 또 앞에다 곱해야 되네. 이거 전체는 이걸 곱해야 되니까 ax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을 여기다 곱한다. ax x 빼기 a 빼기 x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분의 1. 맞았나? 틀렸을 수도 있는데 맞았나 모르겠네. 맞은 것 같네. 맞은 것 같네. A, 오케이. A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맞네. 맞았네. 맞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항으로 써졌고, 지금 우리가 잠깐 잊어버렸는데 우리가 아웃사이드 하고 있었죠? 그래서 x가 양수야.
a보다 커. 그러니까 요 절대값 이거가 바로 x 빼기 a분의 1로 빠져야 되고, 그러면 이거랑 요거랑 또 약분되는 게 있잖아요. x, 그래서 첫 번째 항은 x분의 x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x분의 x 플러스 a. 두 번째 항은 약분되는 게 없으니까 빼기 x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x의 제곱 빼기 a 제곱. 요 두 항으로 정리가 되겠네. 이게 첫 번째 1이었어. 1. 두 항이 있었잖아요. 0부터 1. 지금 0부터 1 한 거야. 마지막 두 번째 구간도 해야 되겠죠? 두 번째 구간은 뭐 내 노트엔 다 있지만 여러분들의 즐거움을 위해서 대폭도 생략을 해야 되겠지. 똑같은 걸 두 번 반복하면 재미없어요. 두 번째 마이너스 1에서 0 이거 있었잖아. 이걸 똑같은 계산이었죠. d 코사인 세타 프라임 똑같이 x의 제곱 빼기 a 제곱 똑같이 똑같은 계산. 이거 똑같은 거 안 할게요. 마이너스 이거 구간만 잘 집어넣으면 돼. 생략 중간 생략. 이거는 답이 x 빼기 a 나누기 x 빼기 x 제곱 빼기 a 제곱 분자 x 루트 x 제곱 더하기 a 제곱 돼요. 이것도 중간에 아웃사이드 x가 a보다 크다 이걸 적용 한번 해야 될 거예요. 이걸 적용해서 계산하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얘랑 비슷하죠? 여기 플러스 a였는데 여기 마이너스 a 되고 두 번째가 아예 똑같고 됐어요. 이거 두 개가 필요했다. 좀 전에 그 적분에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하던 대로 돌아. 자, 이 적분 이제 여기 지금 우리가 뭐 한 거죠? 여기에 있는 요 여기 이 적분이 지금 두 개잖아요. 적분이 두 개인데 여기 또 뭐가 많이 지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여기 뭐 있던 게 사라졌네? 요만큼만 씁시다. 지금 요 가로가 없어져가지고 갑자기. 오케이. 답이 되는 걸 이게 연역적으로 보여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갑자기 이게 노트를 앞뒤로 쓰면 이게 문제야. 오케이, 이게 나왔네. 있고 0부터 2파이 d파이 프라임 있었을 거고 v 오버 4파이 이게 이제 포텐셜인데 오케이? 됐죠? 이건데 우리가 지금 요거 첫 번째 이렇게 해서 한 적분 했고 2번 했단 말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여기 a제곱 곱했죠 이미. 이걸 1번, 2번 했으니까 이 답을 쓰고 여기다 이 적분은 얘는 2파이 되겠죠? 저기 파이 프라임의 함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끝났네. 그러지? v 나누기 2 요거 두 개 곱하면 그다음에 앞에 뒤에 1번. 자, 1번 보자. 1번 어디 있어? 이게 1번이었죠? 1번. 이게 2번. 얼른 컨닝했죠? 여기다 옮겨 적어. 그냥 답만 적어버리고 싶은데 내가 막 유혹이 굴뚝 같다. 그러나 끝까지 한번 해볼게요. x 빼기 x의 제곱 빼기 a 제곱 나누기 x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이게 1번이고 2번이 나도 기억을 못해. 2번 x 빼기 a 빼기 오케이 x 빼기 a 오버 x 빼기 x의 제곱 빼기 a 제곱 가로를 쳐놓을까? x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이렇게 되니까 오케이 돌아왔다. 됐죠? 그러면 여기서 뭐가 사라지죠? 이거 마이너스 a 플러스 a 사라지고 x분의 x 1이죠? x분의 x 1 이거 1이 되고 x분의 x 이것도 1이 되죠?
뒤에 거 똑같은 항이네. 자, 이쪽을 좀 정리하고 일단 이제 답을 써봅시다. 자, 그래서 파이가 z축에서 zxs에서 뭐가 됐냐면 2분의 v인데 2분의 2니까 그냥 1 쓸게요. v로 묶으면 1 빼기 이렇게 되겠네. x의 제곱 빼기 a 제곱 분자 x 루트 x의 제곱 더하기 a 제곱 분모 이렇게 되겠네. 맞게 썼나 볼까? 한번 맞았나? 맞게 썼나 한번 볼까요? 컨덕팅 스피어 Z축 맞았네. 여러분 책으로 보면 2.22죠? 2.22 Z축이니까 지금 X를 Z로 써야 되는데 Z축이니까 우리가 지금 Z라고 안 쓰고 X라고 계속 쓰고 당겼어요. 2.22죠? 맞게 나왔잖아. 힘들어. 힘들었다. 오케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아웃사이드 솔루션 했는데 인사이드 솔루션이라면 좀 전에 잠깐 제가 이야기했지만 요 라운지 라운드 n 프라임의 방향이 바뀌어갖고 얘가 부호가 바뀌어서 똑같은 연산을 하게 될 거야. 비슷한 연산을. 그죠? 근데 콘스턴트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콘스턴트 안 나올 것 같기도 하고 좀 헷갈리네. 왜 이상하네. 뭐 인사이드도 한번 여러분들 해보든지. 연습 문제는 어딘가 있어요.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막 이런 문제 나오면 책에는 아웃사이드 있는데 나중에 연습 문제에서 인사이드 물어보고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미세하게 바뀌어갖고 그런 경우가 자주 있으니까 한 번씩 해봐야 돼요. 그래서 흔한 실수가 그린함수가 아웃사이드에서만 하는 거냐? 아니에요. 그린함수 항상 경계에 대해서만 경계 조건만 만족시킨 거니까 그 경계 바깥쪽 또는 안쪽 양쪽에서 흔히 같이 성립해. 그런데 문제는 n 프라임 방향, 노멀 벡터 방향이 반대니까 적용될 때 부호가 약간 바뀌어가지고 약간 헷갈리는 면이 조금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말하는 게 어디가 인사이드고 어디가 아웃사이드냐? 흔히 이제 우리가 솔루션을 구하는 우리가 프리 스페이스라고 생각하는 구간 거기가 아웃사이드인데 그 아웃사이드 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체라면 도체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이렇게 공 같으면 아웃사이드가 명확하죠, 그죠? 근데 토폴로지가 뭐 이상하게 돼갖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구별이 안 되는 어떤 토폴로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 우리는 그런 토폴로지가 없으니까 우리는 유클리드 공간에 사니까 뭐 공처럼 됐고 이거 바깥쪽 안쪽이 명확한데 꼭 그런 기항만 있는 건 아니거든. 인사이드, 아웃사이드가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이제 뭐 좀 고민해야죠. 근데 이런 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계산만 문제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그린함수 메소드를 뭐 책에 있는 거 거의 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책에 보면 요 문제 라지 디스턴스에서 익스펜전 하면은 뭐 그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전개되는 것까지 좀 자세히 있는데 계산 지금 우리가 이제 Z축에서만 했으니까 Z축 말고 임의의 각도인데 대신 거리가 멀면 익스펜전에서 하는 거 있는데 그거는 책에 있는데 팔로우업도 할 수 있는데 좀 재미가 없고 그건 르장드르 폴리노미알로 하면 훨씬 쉬워요. 금방 할 거를 괜히 이게 삥삥 돌아가는 거라서 책에 있지만 저는 하지 않겠어요.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될 이슈니까 르장드르 폴리노미알 이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8절은 읽으세요. 뭐 읽으란 강의하기에는 뭐 학부 수립물이나 뭐 양자역학이나 뭐 학부 전자기에서 익히 봤던 그 orthogonality 베이시스 펑션 익스펜전 문제거든요. 베이시스 펑션을 사용해서 orthogonal 한 베이시스 펑션 잡아서 그걸로 이제 익스펜전 하면은 그 컴플리트 셋이니까 임의의 함수를 그걸로 익스펜전 할 수 있다. 그 컴플리트니스 그런 증명들이고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거 좀 읽고요.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는 변수 분리해서 이제 베이시스 펑션으로 익스펜전 하는 거 다음 시간부터 그거를 하도록 하죠.